요즘 봄철 황사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흐린 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황사보다 더 심각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PM2.5는 발암 물질로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혈관으로 들어와 온몸에 퍼지고 각종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위험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보다 2배나 높습니다. 기준 이하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황사와는 발생 원인이나 성분이 다른 물질입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과 PM2.5로 나뉘는데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즉 PM2.5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입자가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날씨가 맑아 대기가 좋아 보이는 날에도 초미세먼지는 위험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PM2.5는 국내 발생이 60에서 70%,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30에서 40%이고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소각장, 시멘트 공장, 제철소와 산업단지 등이 주요 발생 원인입니다. 때문에 계절별로는 황사가 불어오는 봄철보다는 오히려 겨울철 PM2.5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몸에 남게 돼요. 남게 되면 농도가 계속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비수 같은 경우는 암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뇌신경계,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 중금속이 같이 타고 올라가서 신경계통에 영향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에 염증도 발생하기도 하고. 오늘도 대기 정체가 풀리지 않으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하는 1일 PM2.5 측정치를 이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PM2.5 오염 정도를 분석해봤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PM2.5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전북으로 3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과 충북이 32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인천이 29, 경기, 강원, 울산, 대구, 경남, 광주가 28 마이크로그램, 부산이 27, 전남과 경북이 26, 그리고 서울이 24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화력 발전소 주변에 산다든지 동남권에 공단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25개 구별로 각각 측정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종로, 은평, 강서, 금천, 관악구 등 주로 서쪽 지역이 26 마이크로그램으로 오염이 심했던 반면 노원과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인천은 남동구와 중구가, 부산은 사상구와 강서구가 가장 오염이 심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동구가, 광주는 광산구가 지역 내에서 오염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측정소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지역별 오염 정도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에도 이제 촘촘하게 세워서 측정 체계를 좀 면밀하게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PM2.5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자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3년 초 초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2017년까지는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우리나라의 PM2.5 환경 기준은 1세제곱미터당 하루 평균 50 마이크로그램, 연평균으로는 2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25, 1년에 1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돼야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35와 15마이크로그램, 호주는 25와 8마이크로그램으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WHO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거의 매일 우리는 기준을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설정된 기준입니다. WHO나 다른 나라들은 PM2.5가 인체에 미치는 절대적인 유해성을 기준으로 기준을 설정한 반면 한국은 업계 상황이 우선 고려됐다는 겁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WHO 기준치를 2배나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못 미칩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행동 단계로 급전환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우리나라도 채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환경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기준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무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WHO 기준의 차이, 즉 연간 15 마이크로그램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PM2.5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수치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경우 사망률은 7% 증가하고 특히 심혈관이나 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사망률은 12%나 증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PM2.5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도 이런 심각한 유해성 때문입니다. 심장에 대한 영향, 또 혈관에 대한 영향, 또 그 뇌졸중 같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만성적인 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그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 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 PM2.5도 5월부터 시범 예보할 계획입니다. 농도가 굉장히 높은 고농도 에피소드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보 정확도를 보게 되면 한 60,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농도가 왔을 때 농도 더 예보 정확도 높아야 되는데 사실 좀 오히려 낮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PM2.5 예보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의 구간이 일정하지 않고 대기질이 나빠질수록 구간이 더 커집니다. 보통이 35 간격인데 반해 나쁨은 51에서 100까지 50 간격입니다. WHO 기준의 4배가 넘는 PM2.5가 발생한 후에야 매우 나쁨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이 넘어야지 나쁘다고 보고 있고 뭐 주의보를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수립을 해서 그 정책 전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출원 관리, 즉 개별 사업장에서 PM2.5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염에 대해서조차 정확하게 측정이나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량 규제에 PM2.5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어느 사업장이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배출원별 기준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배출원별 PM2.5에 대한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는 자리인가요? 들으셨죠? 그게 정말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영업비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질소산화물 그 배출 물질이 어느 정도나 2차성 PM2.5로 전환이 되는지
이것조차 어떤 이렇게 투명하게 그동안 수치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2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2차 사업이 성공하면 2024년까지 PM2.5 농도가 연평균 20마이크로그램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2차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PM2.5 농도는 연평균 30마이크로그램으로 국내 기준치조차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부 대책은 부실했습니다. 전반적인 대책이 좀 늦었고 또 미진한 게 많죠.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매일매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그 관계부처에서 그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습니까? 뉴스타파는 PM2.5와 관련해 정부가 세우고 있는 특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검토 중인 거라서 지금 인터뷰에 응하기는 좀 곤란하다. 저희가 지금 한참 검토 중에 있어서 요 며칠 사이 PM2.5 수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PM2.5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허울뿐인 대책들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보람입니다.